파인애플님, 보증금 10억 전부를 배당받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잔금 치른 후 이사일까지 월세 청구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죠? 월세 청구 시작일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멘토님께 좋은 겁니다. 월세 청구 시작일은 저기 잔금을 납부한 날이 등기에 등기된 날짜로 기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법무사님이 보통 그 잔금을 납부하면서 그날 그 등기 처리를 완료해요. 그럼 그 날짜로 이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날짜가 기입이 되겠죠. 그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배당기일, 잔금일. 잔금일이죠. 배당기일이 아니고.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된 날로부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대항력이 있었다면 그 잔금이 모두 완료 처리가 될 때까지는 이분이 거기에 무상거주할 수 있는 의무를 또 가집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대출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차기선님, 공장을 사고 싶은데 중개사님이 공장을 안 보여주세요. 어떤 포지션으로 물어봐야 하나요? 야, 이거는 공장을 사고 싶은데 중개사님이 공장을 안 보여주면 그 중개사님은 만나지 말아야지. 다른 중개사를 만나야죠. 그 중개사님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네, 아마 그 차계선님께서 경매 때문에 조사하려고 공장을 보여달라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아마 안 보여줬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거꾸로 내가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해가지고 내가 약간 그렇게 느껴지나? 이거를 제3자한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너무 티나. 누가 봐도 경매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작전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정말로 노력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남다르게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자, 별고래님 2004년 주거지역 종세분화? 종세분화 할 때 무슨 말이죠? 산자락 주변은 주로 제1종 지역이 많은데 산 조망권 때문인가요? 이제 1종, 2종, 이제 땅의 신분에 따른 어떤 신분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겠네요. 그죠? 그 종이 결정돼 있죠? 근데 이제 산자락에 있는 거는 1종 지역으로 돼 있는 곳들이 많은데 산 조망권 때문인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그럴 가망성도 높죠. 예. 그리고 산보다 더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비행기 다닐 때, 헬기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여건 때문에. 근데 꼭 산자락이라고 무조건 또 1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사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산 아랫자락에 있으면은 다 뭐 신분이 다 좋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꼬마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곳에는요, 상업지역과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와 2종 일반 주거지와 1종 일반 주거지가 반드시 산계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면은 이게 그런 지역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자, 상업지역엔 뭐가 있을까요? 상가가 밀집해서 막 10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막 몰려 있죠. 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상가를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죠? 네.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4층짜리 건물들로 즐비해 있는, 모여 있는 곳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4층짜리 건물에 1층에 뭐가 있어요? 상가가 있고 2, 3, 4층은 보통 다세대 빌라 느낌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투룸, 쓰리룸이 이렇게 한 5세대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층은 약간 복층 스타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그렇게 말고 또 그 바로 옆에 가보면 3층짜리로 지어진 건물들이 또 쫙 몰려 있을 거예요. 거기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그래요. 예. 자, 이렇듯 땅의 신분은 항상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땅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배포옥션 쪽도 건물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바로 앞에 우리 도로변에 있어요, 이 건물이. 바로 앞에 여기 왕복 4차선인데
편도 2차선. 요거 하나만 건너면 맞은편에는 상업지역이에요. 자, 상업지역과 분명히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옆에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지금 상업지하고 평당 가격 자체가 몇 천만 원 차이 납니다, 여러분. 몇 천만 원 차이 나요. 그래서 저희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쭉 도로 따라서 보면은 7층짜리 최대 7층이라고. 근데 반대편은 어때요? 30층 막 장난 아니에요. 상업지역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것들도 땅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바라보면 굉장히 또 관점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넘어갈까요? 부산, 북항 재개발 쪽은 빈스님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헌동네를 새 동네로 바꾸는 행위잖아요. 뭐 좋죠. 예, 좋긴 좋은데 기왕이면 여러분이 이 북항 쪽 재개발에 투자할 돈으로 서울에 했으면 좋겠다. 서울에 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건 너무 좋죠. 근데 이제는 그런 곳이 워낙에 많으니까 기왕이면 사업성이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기왕이면 10년 후에 더 가치가 있을 곳이 좋겠죠. 기왕이면 뭐 여기는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서울은 몇 억이 든다면야 여기도 해놓으면 나쁘지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돈이 투자되는 곳들이 서울에도 널렸는데 굳이 이런 어떤 효용의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왕에 내 집이 그쪽에 있다면 뭐 그거는 뭐 굳이 팔 필요 있을까요? 예, 기다리면서 좋은 혜택을 맞이하면 되겠죠. 자, 봄의 여우님. 봄의 여유네요.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없이 배당 신고를 했습니다. 하하, 안타깝네요. 전액 인수인데요. 보증금을 다 내주면 명도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예. 자, 대항력이 있는데 확정일자가 이제 없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을 얼마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이분에게 이 보증금을 다 내주지 못하면 이분은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줄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도는 당연히 되는 거죠. 본인이 받을 돈을 다 받았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네. 고니투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어요. 낙찰 시 기존 주인이 없어서 미납 관리비가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요. 그쵸? 대부분 여러분 낙찰을 받잖아요. 그 경매를 당하신 그 주인분은 연락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미납된 관리비는 그 개인 호실에서 사용된 가스비,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은 그분 주민번호 따라갑니다. 그것까지 내가 뭐 줄 이유가 없고요. 이게 이제 요즘은 빌라도 공용관리비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들도 공용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3년치까지는 내야 돼서 그거를 내가 알고 낼 생각으로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민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수많은 판례가 그렇게 낙찰자가 책임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줄 생각을 하고 입찰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행복한 부자님 725일차. 네. 고니님께서 공용부만 내면 되나요? 당연하죠. 공용부만 내면 됩니다. 네. 엘리아 H님. 아직 경매 공부 제대로 시작 못한 경린이입니다. 혼자 조금 더 공부하다가 배포옵션 주말반 등록할 건데요.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해서요. 네. 혼자 공부하다가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해야 돼요. 이게요, 이런 게 있어요. 공부를 하잖아요.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야 돼요, 몇 년. 2년은 지나야 돼요. 보통, 1년? 1년만 해도 되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1년 동안 배워서 안 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공부하고 나중에 내가 뭔가 해야지, 실천해야지, 안 돼. 일단 공부가 되었다라는 안도감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공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공부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공부하면 2달만 해도 뭔가를 목표를 이루면서
실전적인 방향으로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방향성을 모르고 기준은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혼자 공부하다가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 빠져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낙찰받고 이상한 것도 돈 묶여가지고 다음 행동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2년이 지나도 안 팔리고 나는 1년에 1,000만 원 모으고 있는데 1,000만 원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너무 힘들고 반복돼가지고 몇 년을 허비하는 수가 생겨요. 우리가 대부분 소액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소액으로 시작하는 그 돈이 내가 그 선택을 잘못 하나 해가지고 2년, 5년 묶이는 경우도 저는 숱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처음에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엘리아님 입장에서 엘리아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월 소득이 어떻게 되고 지금 투자금이 얼마인데 이걸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 엘리아님이 판단하는 게 빠를까요? 저희가 판단하는 게 빠를까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네. 그래야 훨씬 더 빨리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메모랑 요점 정리가 기가 막혀.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이분 잘하시겠다. 예. 근데요, 심지어 그분이 서울 연고대 나오신 분들이었어. 역시 똑똑하신 분들은 달러. 뭐가 달라도 달러. 참 정리 잘해. 저분 참 잘 되겠다. 여러분, 2년이 지나도 낙찰을 못 받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약간 공부 똑똑하신 분들 그런 성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저 진짜 실전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1 더하기는 2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공부가 되지 않으면 뭔가 행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학문은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이게 뭐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돈을 버는 학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이게 첫술에 이해가 될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는 만큼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서 내 방향에서 이걸 보래. 그럼 그걸 보고 그거부터 일단 하나 벌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가면 뭐예요? 고단 없이 순탄하게 되게 빠른 선택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후회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배울 때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때 제가 몇 년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몇 년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좀 얼마 주고 얼마 남는 거에 행복해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처음엔 그것도 되게 행복하고 소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내가 뺑뺑 돌아가는 전략이었던 거야. 내 입장에서. 누군가에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내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좀 물어봐서 했다면 훨씬 더 빨리 자리 잡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여러분 제가 진짜 실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엘리아니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 또 허송세월 보냅니다. 의미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과 어쨌든 또 너무 길어진다. 그죠? 이 정도 할게요. 네, 꿀벌이님 지방의 오피스텔 낙찰받아 소유 중인데 팔려고 하니 가격이 더 떨어져서 고민이네요. 지방의 오피스텔 낙찰받아 소유 중인데 팔려고 하니 가격이 더 떨어져서 고민이네요. 언제쯤 오피스텔은 자 이제 내가 해답을 줄게요. 자, 우리 꿀벌이님 보세요. 지방에 오피스텔 있다 그랬죠? 소유 중이죠. 근데 가격이 더 떨어져서 고민이죠. 그리고 안 팔리죠. 어차피 안 팔려요.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진 가격에 내놔도 그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해요? 실수했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는 잘 나가니까 전세를 놓으세요. 전세라도 놓으세요. 월세 놓지 마요. 그래서 그 이자 없이 내는 그 목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걸 투자해서 빛을 보세요. 다른 걸 투자해서 빛을 본 다음에 그걸로 자리 잡으면 그때 정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헤어져 주세요. 쿨하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낙찰받은 금액보다 절반 가격 싸게 팔더라도 쿨하게 헤어져 주세요. 그동안 나는 얘 때문에 그 목돈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걸로 재미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공부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오피스텔 정차리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 꿀벌이님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경공매 확신 아이디 처음 보네요. 이름이 좋네요. 아이디 경공매 확신. 좋습니다. 네, 맨땅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토지 경매 물건에 투자하고자 고려 중에 있습니다. 김희준 팀장과 김희준 아니고 김이준이에요. 이준. 상담했을 때는 현황상 도로가 있더라도 지목상 전이기 때문에 전으로 보상받는다 하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현황 도로가 있으면 현황 도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 보상이 전 대비 3분의 1이라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걸까요? 당연히 그 보상 그 담당자가 얘기한 게 맞죠. 그죠? 예, 다 보상 담당자가 얘기한 게 맞으니까 요런 거는 얼마든지 사실 이제 그 지자체의 그 조례 같은 것들이 좀 다릅니다. 예,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원래 안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예, 정리가 됐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담당자가 얘기했으니까 담당자가 얘기한 게 맞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시세 조사를 통해서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땡큐겠죠. 이런 전략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자, 난나야님, 난나야. 현재 2주택자, A주택과 B주택이 있으시다고 하고요. B주택 매도와 C주택 매수를 동일 날짜에 잔금을 치를 경우 B주택 매도 시 3주택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또 C주택 매수 시 3주택으로 계산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아니면 2주택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지. 자, 요거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까지 제가 할까요? 이거는 취득록세 부서에 전화하세요. 뭐 관악구청 물건이면 관악구청에 전화하면 지방세니까 그 취득록세 관련해서 문의한다 그러면 연결해 주거든요.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이걸 고민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만들어요? 예? 팔고 나서 취득해야지. 왜 이걸 같은 날 해야 되는 꼭 무슨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죠?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그죠? 예? 보세요, 여러분. 자, 2주택을 매도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예? 이걸 동시에 왜 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예, 우리 난나야님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거는 저도 잘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굳이 왜요? 오늘 팔고 내일 타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어차피 계약은 했기 때문에 내가 등기하는 것 자체가 하루 미룬다고 내가 뺏기고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이걸 굳이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죠? 일단은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자, 그런 거 있었는데, 그죠? 옛날에. 일단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야, 예랑행님 53일차. 바타구다님 1241일차. 민민님 생애 첫 주택대출로 대출받아도 거주 의무 제한 없나요? 거주 의무 제한? 아니요, 있어요. 규제지역은 규제 내용대로 거주해야 돼요. 예? 첫 생애 주택은 대출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좋은 거지, 취득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좋은 거지, 나머지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자, 여행조아님, 개인 매매 사업자 개인이 낙찰받고 내도 되나요? 당연하죠. 낙찰받고 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매도할 때 그때 만들어도 인정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HKS님, 경매대출 받을 때 개인은 카드 사용액 대체소득 인정되지만 매매사업자 대출은 대체소득 인정 안 되고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대출 이모님들한테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 만약에 사업자로 대출받는 거는 DSR 자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한번 확인 받아보시기 바라요. 자, 내일은 건물주님, 멘토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증금 미상 임차인이 있는데 세대 열람은 해당 없음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래요. 질문 잘했어요. 자, 내일은 건물주님, 이거 특히 경매 초보자들이 전입세대 열람에 되게 목숨 거는데요. 전입세대 열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왜 그럴까요? 대항력을 갖춘 것을 우리가 법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하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만 전입을 했었다면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배당요구 종기일이 보통 언제쯤이에요? 우리가 이 경매 물건을 보는 시점으로 따져보면 보통 한 6개월 전이야. 4개월 전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만 있다가 나갔으면 어차피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볼 필요도 없고 검색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항력이 없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지. 전입 날짜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전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분들이 꼭 전입세대 열람 그 얘기를 하는데, 전입세대 열람을 지금 찾아서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그거 괜히 시간 클릭 한 번 더 함으로써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잘 물어봤어요. 초보자들이 이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예. 이사임당님, 전 수업 일정이 있어서 광주에서 논현동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이팅! 네, 응원하겠습니다. 온수님, 빌라 매도 빨리 하는 법 팁 좀 알려주세요. 복사님, 복비 많이 드리는 거 왜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동네 중개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부동산 내놓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왜요? 죄송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시는 동네 중개사님들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세요. 왜냐면, 이렇게, 노후에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내가 실컷 쉬면서 편하게 일할 수 있으면서 내일도 있고, 요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사실 많으시거든요. 예, 중개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현실이에요. 저희는 하도 여러 가지를 많이 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오는 손님 땡큐, 가는 손님 잘 가요예요. 그러니까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아무 데나 내도 나갑니다. 여기 시장이 안 좋을 땐 중개사님의 마인드와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어떤 전략을 한다고 하기에는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네이버에 세로 고침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매물이 나온 것처럼 업데이트 해주는 정도? 예, 이런 경우가 좀 대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는 자격증은 없지만 직방이나 다방에 검색을 하면 첫 번째로 매물이 뜨는 거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관악구에 있는 물건인데 내 빌라를 매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관악구 빌라 이렇게 찾아보면은 매매, 월세 막 나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뜨는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막 올리잖아, 스크롤을. 올리지 말고 첫 번째 뜨는 그 사람을 클릭해요. 전화번호 나오죠? 그 중개사님한테 전화하세요. 물론 중개사님이 아닌 확률이 높아요. 젊은 친구들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중개사님하고 수수료를 나눠 가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인 창에다가 띄울 정도면은 이분들은 마케팅을, 내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 놓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릅니다. 네, 일단 이런 시장팀 하나 더 드려요. 자, 마스터김님, 날씨가 좋네요. 좋아요. 경매는 배포와 함께 감사합니다. 륜기님, 오늘 처음 듣는 이름이 굉장히 많네요. 른기님, 주택물건입니다. 근저당권자인 대부업체를 만나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채권을 사서 제 건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대출은 될까요? 네, 대출 됩니다. 대출은 되는데, 자, 대부업체를 만나서 사후 정산 방식으로 채권을 사서, 이제 NPL을 내가 사는 거죠. 부실채권을. 이 대부업체가, 봐봐요.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원래 대출을 해준 건데, 우리은행 거를 이 대부업체가 협상을 통해서 그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사가지고 돈이 되면은 이 대부업체가 끝까지 이거를 경매로 당했을 텐데, 대부업체에서 판단할 때에도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면 뭐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뭘 막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대부업체 정도면은 급하게 뭐 막을 일은 없어. 딴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막으면 되거든. 근데 본인한테 분명히 이거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팔려고 하는 심산이 커요. 그러니까 룽기니 그거 사지 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분명히 꼼꼼하게 조사해보세요. 그걸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이제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경매로 이제 마감이 되면 배당 받을 때 다 배당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또 이게 이제 그거를 내가 대신 낙찰받아서 너무 낮게 낙찰될 것 같으면 이렇게 또 방어 입찰이라고 해서 그렇게 또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룽기님 이거 하지 마요.
그 대부업체가 지금 경매로 마지막으로 만료가 되기 전에 이걸 빨리 털려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시장이 지금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좋아서 지금 털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아닐 수도 있지만 99%는 가망성이 크기 때문에 해지 마냥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미라클 제이미님, 예, 토요일은 임장 가는 날인데요. 오늘 빌라 보러 갑니다. 임차인 없고 소유주는 다른 곳에 거주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차인은 없고 소유주는 다른 곳에 거주합니다. 갑구에 약정금지상 환매 특약이 있습니다. 예, 입찰 시 상관없는지요? 주의사항, 예, 상관없어요. 거기 이미 이제 그런 상황을 걸쳐가지고 경매로 나온 거죠. 경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미라클 제이미님 저희 회원님 아닌가요? 예, 정확하게 사건 번호로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해 드릴 테니까. 그죠? 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 점 양해 바라고요. 간단하게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